데이터 테라포밍, 데이터 호환과 수업 검증을 위한 국가의 제안이 시작되었습니다. 데이터 양의 부정적인 증가로 이를 처리 저장하기 위한 물리적인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의 수요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와 물리적 인프라가 점차 연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시간의 격차가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지역의 수도권, 서울 수도권에 데이터센터 및 기반 시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포화 상태에 이르는 도심 속에서 데이터센터가 입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특정 필지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한정된 필지 내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포화 상태의 도심속 데이터센터의 새로운 형태와 입지에 대해 고민했고, 개발률이 높은 도시에 비해 적극적으로 이용되지 않은 한강을 개발 가능한 필지로 제안해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센터를 제안합니다. 한강을 이용하고 도시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고속화 개발로 인해 기능적으로 배치된 고속화 도로에 대한 제어와 함께 기존 데이터센터의 예외적인 메가 스케일로 인한 도시 내 장벽이 형성된다는 문제가 있고, 단차의 다양성을 이용해 도시의 경계를 보호할 수 있는 테트라파티 형태의 데이터센터 모델을 시작합니다. 최종 그리고 지역이 있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으로 먼저 일반적인 데이터센터의 구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센터는 크게 사람을 위한 공간과 기계를 위한 공간, 두 가지의 공간을 나누고 모든 시설은 서버를 구성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존재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데이터센터의 경우 서버의 하위 직분 단위가 상위 단위를 이루며 최종적으로 완결된 형태의 기능이 구축되게 됩니다. 데이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데이터센터를 더해서 건물을 초기해주고 경계에 격화되지 않으며 수요에 따라 전문적으로 설치될 수 있는 모듈 방식이 존재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락이라는 데이터센터로 서버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을 지원하고 데이터 서버 모듈을 해줘야 배치하고 지면으로 전력을 분석하며 수요에 따라 서버를 확장 배치할 수 있는 모듈형 형태의 데이터센터입니다. 포화 상태의 도심 속에서 한정된 필지의 기반 시설을 배치한 후 한강에 배치될 모듈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도심 속 당면에 위치한 적합한 필지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버의 성능이 증가하면서 원활한 개별량으로 기존의 공기를 이용한 냉각에서 물을 이용한 냉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데이터센터가 배치될 위치가 도시의 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는 데이터센터의 스케일로 인해 사용자가 적합하지 않고 혼자를 그렇기 때문에 공공주의 도시 기반 시설 중 수정하는 것들을 묘사했으며 그중 물을 저장할 수 있으며 한강 분리 입지 한강으로 데이터 모듈을 확장할 수 있는 유수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셨습니다. 유수지는 도시에서 우수량의 물을 저장하고 다음에 물을 배출하는 형태라고 보셨습니다. 이 유수지의 단면 형상이 서버 냉각이 필요한 곳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수지는 한강으로 물을 배출하기 위해 한강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유수지를 기반으로 모듈의 확장이 가능하고 한강 전역이 고르게 인프에 있기 때문에 이 위치에 데이터 센터가 설립된다면 도시에 발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적절히 분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유수지는 도시에 물을 저장하는 시설인 만큼 큰 규모를 차지하며 약 40%의 인구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거대한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용도로 주차장 또는 취업시설, 운동장 등을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에 인접한 건축물의 용도는 85% 이상이 주거지라는 점에서 유수지의 한정된 용도는 도시와 한강을 단절시키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따라서 저는 유수지의 서버 구동을 위한 기반 시설들을 배치하고 유수지를 결정으로 데이터 모듈이 한강으로 확장될 수 있는 데이터 서버 모듈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모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동안 도시가 개발되어 강제로 적용하고 있는 구조물 사이에 좁은 뿌리를 내리고 상호가 확장될 수 있는 테트라포트의 모듈은 도시 인프라와 도시를 결정하지 않으며 성분이 연결되어 도시의 새로운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물입니다. 이 형태는 크게 3개의 평면 구성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상부 평면의 형성에 따라 다양한 모듈의 분양이 가능하게 주변 콘텍스트에 따라 유연한 모듈의 선택과 배치가 가능합니다. 중 하니콤 형태의 상부 평면은 벼락시 틈이 생기지 않아 모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더 큰 지방
기반을 형성할 수 있고, 특히 직법과 사선 방향의 축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시의 축과 도시와 한강 사이의 분리축을 고려한 최적의 형태라고 판단했고, 허니콤 형태의 모듈을 중점적으로 프로젝트 진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트 센터가 운영 제공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반 사항들이 제공되어 설계되어야 합니다. 우선 평면상에서 서버의 전 표면부에 열곡도와 냉곡도가 배치되어야 교차되며 배치되어야 하며, 서버를 순환하며 관리할 수 있는 분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열곡도는 600mm, 냉곡도는 1000mm로 이런 일반 상황을 고려해서 원형 평면으로 치환해 서버를 배치하면 다음과 같이 동사양으로 서버가 배치가 되며, 서버의 열이 증가할수록 각 세트의 반지름은 열곡도, 냉곡도, 서버의 폭을 더한 기능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형태를 기반으로 평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중심 공간을 확장하여 동선, 설비, 구조 등의 시설이 전층을 관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중심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설비, 동선 구조를 고려 최소 평면을 기준으로 다음 세트의 평면은 1.9씩 증가하게 됩니다. 최소 평면의 지름은 모듈을 구성하는 각 층마다 어떤 평면 세트를 구성하는지에 따라 단면 형상과 선도 지반의 크기가 결정되며, 이 또한 상황에 따라 이동 중에 적용이 됩니다. 이런 형태의 모듈을 구축하기 위한 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조의 경우 다양한 스터디를 거치고 특히 외부 브루치와 내부 브루치, 그리고 슬라브를 지지하는 선도 지반을 지지하는 구조가 서로 구성되며, 서로 지지하는 구조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설계됩니다. 다음은 층별 구조와 구조 설계가 특징입니다. 설비입니다. 전층을 관통하도록 원의 중심 공간에 설비를 구축했으며, 설비 존을 통해 외부에서 들어온 냉각수가 전층의 서버에 전달되고 서버에 열이 이루어진 후 상부의 도중으로 이용하고 다시 냉각수로 돌아 순환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엑세스블로와 시리즈 사이 열곡도를 체크해서 공조에서 엑스 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됩니다. 다음 모듈 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수지에 기반을 둔 데이터 모듈이 한강으로 확장되어 있어서 유수지로부터의 배치는 고지의 축을 따르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성도 지반의 크기가 40m인 모듈을 기준으로 축선의 교점 사이 간격이 20m의 생각한 거리를 했습니다. 축선의 교점이 모듈에 배치될 위치입니다. 이때 도로 등의 기존 시설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지점으로 교점을 선정해서 모듈을 배치합니다. 그 유수지의 서버 구동에 필요한 기반 시설들을 배치하는 모듈 높이의 단차의 다양성을 두어 경계인 기존 도로의 이용 확보하기 위해 모듈을 배치합니다. 유수지와 강에 배치된 모듈을 연결하고 순환하는 방식을 구축합니다. 또한 사유에 따라 모듈이 점진적으로 배치되면 새로운 지반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이때 유수지에서의 모듈은 지하의 표시의 물, 한강에서의 모듈은 한강의 물을 알아주고 링크 모듈의 관리, 그리고 새로운 지반에 세워진 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시에서부터 연장되는 차량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최상부인 도행 레이어 하부에 차량 공사를 구축하고, 한강에 도달한 차량은 원형 램프를 통해 새롭게 형성된 지반의 전층에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지반에 구축될 프로그램의 경우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적절한 프로그램 또는 새로운 지반에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구축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선정한 유수지는 마포 유수지로 마포대교를 축으로 여의도와 연결되어 업무시설 축을 조절하고, 인근 주택지를 포함해 홍대 지역과 인접한 관광객들로 인한 이동인구가 많은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유수지의 서버 공간과 사회 인프라를 위한 업무시설, 사업 공간 등을 계획했고, 한강 쪽 지반에는 자연과 한강을 더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공원을 중심으로 한강과 여의도, 섬을 바라보며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계획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강쪽을 바라보는 이미지입니다. 모듈의 상부에 단차를 연결하는 3층로를 통해 강까지의 동선이 연결되며 3층로를 따라 모듈 상부에 배치된 건물들이 드나들 수 있습니다. 모듈의 형태인 허니콤 형태의 동선이 각층을 연결하는 주층부의 길장 형성됩니다. 주차장, 사업, 문화복합시설, 오피스 등 도시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결되는 중심 공간입니다. 3층로
산책로 닫힘을 연결하는 공간, 지반이 올라가고 다양한 가차를 가지는 산책로는 한강뷰를 제공하며 공공 직원들을 신청합니다. 브릿지에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유수시의 모듈과 한강의 경계를 결합해서 상하로 두 개의 위기가 나눠서 보행 공성과 차량 공성을 하나의 모델을 지어주습니다. 한강의 배치된 모듈은 주차 낮아지는 방향으로 주차를 형성하며 진행되는 등선과 배치된 건물 사이에서 최대한의 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강 모듈 3부에서 바라본 도시 경계를 넘어 형성된 지반으로 산책로와 공원, 공장을 거두고 자연과 더욱 가까워집니다. 모듈 위에 배치된 건축물은 호텔과 온천, 육지점 등으로 데이터 서버에 가열된 인물을 직접 이용하고 동문객들에게는 기존과는 특별한 경험을 줍니다. 무한히 확장이 가능한 모듈이지만 제가 계획한 모듈 중 가장 가깝게 한강을 경험할 수 있는 공장입니다. 기존 지반과 단차를 두어 계단을 배치해서 계단에 앉아서 사람들이 한강을 보며 이야기하기도 하며 공연행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플루킹 건축물들과 더해진다면 최외곽에 위치한 지반들을 대체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듈 기존 지반의 기초를 두고 3부의 다양한 방식을 활용합니다. 저는 포화 상태 속 도시에서 늘어나는 데이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의 새로운 형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때 도시가 급속도로 발전하며 생긴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테트라팟 형태의 데이터 서버 모듈을 제안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추가됐으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거대한 장벽을 형성하는 존재가 아니라 도시와 공생할 수 있기를 바라는 속도를 이룰 수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답사를 받으십니다. 데이터센터 내부 서버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서버는 아니지만 데이터센터에 답사를 받은 데가 있어요. 그 하얀대 베리카의 그 카카오가 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센터가 영문이 신경이 얼마 안 돼서 이게 열린 공간들만 기본적으로 데이터센터는 그 인간이 어쨌든 기계를 위한 짓이잖아요. 네.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요. 일종의 플랜트 제 개념으로는 플랜트 일종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벌써 12개 중에 4개가 플랜트에 달렸어요. 그래서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랜트 자체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그냥 계속 갖고 있던 질문인데요. 왜 데이터센터의 건축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네이버도 그렇고 네이버도 펜코코마를 불러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건축을 하고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제가 잘 지금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데이터 센터에 건축이 필요한 건지 그냥 본인의 프로젝트가 왜 그런 우선 그 말씀해주신 그 포항도가 설계한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춘천이나 서울처럼 비교적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이제 굉장히 거대한 스케일의 데이터센터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이게 점점 AI가 이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기기가 데이터와 연결이 될 텐데 그때 그 지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도시 속의 데이터센터가 잘 잡을 수밖에 없고 이런 포화 상태의 도시 속에서 결국 이런 것들이 공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와 그 건축이 결합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도시에 근데 그거는 외곽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게 사람이 방문하지 않는 시설인데 네. 왜 거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이 스타디를 했을 테니까. 실제로 그 전국에서 데이터 센터가 가장 많이 위치한 곳이 서울이고 그중에 상암이 가장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데이터 센터가 형성된 당시 정말 청원 하나 없이 그대로 벽을 형성하면서 도시를 단절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데이터 센터를 설계할 때 그 부분을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것도 잠깐 이해가 안 되는데 저기 데이터 센터는 전력을 많이 소모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도시도 전력을 많이 소모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력 공급 체계가 다른가요? 아니면 네. 도시 달라요?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중부 발전소에서 전력을 다 끌어올 텐데 그러면은 너무 그 한 곳의 그 발전 용량에 과부하가 미치는 건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 실제로 저도 전력 계열도를 확인을 해봤는데 그 서울에 들어올수록 전력 계열도를 봤을 때 이제 점점 전압이 낮아지는 형태로 공급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는 더욱더 그 외부에 있는 데이터 센터보다 보다 작은 데이터 센터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고르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아서 물어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어쨌든 아까 그러니까 전력면에서는 고압을 충전해 주는 게 이 데이터 센터에서 유리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도시로 들어오면은 고압을 충전할 수 있으니까 다운다운 시켜서 시켜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전력의 효율과 그다음에 데이터의 그 효율 사이에서 뭔가가 결정돼가지고 입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강 위에 떠 있는 모듈의 그좀 밑에도 서버들이 들어가 있는. 예, 그 최하부층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그 이면에 시설들이 위치가 되어 있는데 한가운데 수위가 계속 변하는데 네. 그 밑에서 본 표시도에서 굉장히 아슬아슬해요. 그거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실제로 그 한강공원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홍수위보다 낮게 있어서 홍수 시에는 이제 그 잠기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최고 홍수위를 18m라고 이제 규정된 것을 이제 파악해서 그 아래로 건축물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 위에 떠 있는 모듈들은 저 최상부에 있는 트러스 상부에 뭔가 슬랩으로 걸려서 그 위에 저렇게 조경이 올라가는. 네. 자꾸 저만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냥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교각의 밑에 공간을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저렇게 구조물을 만드는 것보다 새로 물에 잠긴 부분에 교각 부분을 연결해서 뭔가 이렇게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빼놓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교각 밑이 굉장히 콘텐츠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던 네, 그 부분도 초반에 그러면 이야기 여기까지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여기 영역 다 끝났고요. 3시 반까지